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SM타운 조성, 부동산 위주 개발에다 특혜 의혹까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M타운 추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140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등학생 320여 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학교는 1.3km 떨어진 데다 통학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 1,142가구와 오피스텔 52가구가 지어질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 계획대로라면 초등학생 323명과 중학생 162명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사업 예정지에서 1.3km 떨어진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한다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실제로 걸어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걸음으로도 학교까지 17분가량 걸렸습니다. 초등학생 걸음이면 여기서 5, 6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다 통학로는 여러 개의 교차로를 건너야 하고 인도도 사실상 없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데 창원교육지원청은 하천 쪽 데크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라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원시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협의를 끝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없는 그 구간만큼은 아예 하천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자동차와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게 더 안전하다. 주민들의 반발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스 설치하면 불가는 좀 힘들죠.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엄청 저거한데. 그렇겠죠. 예, 불편하죠.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교육지원청은 통학로의 안전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SM타운이 조성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는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공연시설까지 들어서면 주변 교통체증이 심해지는데도 창원시는 경찰의 대책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M타운 예정지 주변은 대형 예식장 2곳이 있어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루어집니다. SM타운과 1,140가구 공동주택, 29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하루 4,700여 대의 교통량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존 편도 2차로에다 진입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지 출입구와 반대편 도로가 엇갈려 교차로가 4개나 생기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불 하나 찾아오는데도 이렇게 교통 혼잡이 생기는데 그 1,100세대 아파트와 그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갔을 때의 교통량을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다. 또 교통서비스 최하위 등급인 용원교차로 개선 대책과 창원대로 접속 지점 대책 등도 건의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추가 차선 확보 등이 없어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쫓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 외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진입 차선 추가 확보 등의 건의 내용을 창원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가 주말 동안 고장난 배 2척을 구조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반쯤 진해구 지리도 근처 바다에서 기관이 고장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35살 김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토요일인 19일 오전 10시쯤에는 거제 저도 근처 바다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던 어선이 구조됐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50대 피의자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9일 창원시 진해구 천자교차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어린이 등 5명이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 경기도까지 과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고 병원성이라고까지 하는데요. 경남에는 아직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발병지도 불규칙하게 나타나 농가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철새 도래지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방역 차량이 소독을 합니다. 일주일에 2차례로 늘었습니다. 철새의 변을 채취해 AI 감염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올해는 명확한 전파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철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AI는 지금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하고 있지만 철새 이동이 왕성한 시기다 보니 경남에서도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전남과 인접한 하동. 오리 도축장이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더합니다. 2년 전 밀양과 고성 등에서 34만 마리 매몰 처분 피해를 떠올리며 오리 닭 농가에서는 노심초사입니다. 경상남도는 하동과 양산 등 6곳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가금류 이동 때는 정밀검사 확인서를 받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올해 또 2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도 큰 문제지만 가금류 이동 중지 조치만으로도 농가로서는 타격입니다. 모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예 혹시나 싶어서 친척들도 그렇고 오는 걸 좀 다음에 오시라 그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농가에서는 24시간 비상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초등학교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생존이 가능한데요. 겨울철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업 중이어야 할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물 곳곳을 돌며 방역 소독을 벌입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이틀째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오면 금방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얼굴 부비고 막 이러면 또한 감염의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의 분변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두 학교 모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저온에서도 오래 생존해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 식중독균입니다. 겨울철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840여 명.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7%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로 씻은 음식물을 먹는 경우 감염되고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환자의 침이나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문고리, 세면대 수도꼭지를 통해서도 감염될 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위생을 좀 더 신경 써서 손 씻기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패류는 익히고 지하수 역시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 식기류는 85도 이상 끓는 물에서 1분 이상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호빠지가 손바지로 바뀐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에 맞게 기온은 내림세로 돌아서겠고 낮부터 찬바람이 몰려오겠습니다. 특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12월 중순에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영하 3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고 있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크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창원 10도, 통영은 12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거제 14도, 김해와 창원 13도, 창녕은 12도로 지금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다소 낮게 느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초반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금요일을 기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완전히 풀리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 휴게소에 20분에서 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되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창녕군이 이번 겨울 전지훈련 150개 팀 6만여 명을 유치를 목표로 전담반을 꾸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산청군이 남사 예담촌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이 담긴 관광 홍보 엽서 만장을 발행했습니다. 밀양시가 상남면 기산숲과 청도면 당숲 등을 역사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통마을 숲으로 복원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두 레저단지, 덕천 에코시티 등 모두 3,220피 필지에 대해 2019년 11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KTX 경전선의 경남 운행 횟수가 주 4회 늘어납니다. 박완수 의원은 KTX 경전선 운행 개편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KTX 경전선이 주중에는 하루 10회에서 12회, 주말에는 하루 12회에서 14회로 운행 횟수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의 하루 평균 KTX 이용객 수는 최근 5년 사이 4,300명에서 5,900명으로 37.2% 증가했지만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의 KTX 운행 횟수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지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12곳의 교통 환경을 개선합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공단관리청 삼거리와 마산 하포구 서원곡 교차로, 진해구 여좌동 신호대 삼거리 등 교통사고 다발 지역 12곳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한 뒤 개선안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마련된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까지 교통섬 설치나 차선 조정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